일단에는 그것부터 하는 게 더 좋아요. 자, 이 복지국가 발달 이론이 좀 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거든요. 얘는 뭐냐면 복지국가가 왜 발달했는가, 복지국가를 발달시킨 핵심 이유가 뭔가에 대한 이론적인 입장의 차이들이에요. 자, 그럼 복지국가 발달했다라는 건 그 나라의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이 많아졌다라는 건데 왜 복지제도가 많아지는가? 첫 번째는 사회 양심론이에요. 국가가 안 도와주면 양심에 찔려서. 그래서 이타, 인도주의, 그다음에 책임감, 의무감, 사회적 양심 혹은 자선. 이 말의 공통점은 뭐냐면 도와줘야 할 것 같고 도와주고 싶어서 국가가 도와주고자 하는 국가의 자선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었다. 굉장히 순수한 의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산업화 이론은요.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산재 사고라든지 장애나 사망 사고들이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화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를 산업화로 우리가 확보한 자원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복지제도가 혹은 복지국가가 발달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국가 발달의 주된 변수는 산업화나 경제발전과 같은 경제 변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A 국가와 B 국가의 경제 발전의 수준이 비슷하다면 두 나라의 복지 발전의 수준도 비슷하게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앞으로 앞으로 17페이지 하단으로 와서요. 에스핑 앤더슨 덴마크 학자거든요. 자, 이분이 그래서 연구를 합니다. 분명히 이 산업화 이론에서는요. 두 나라의 복지, 경제 수준이 비슷하면 복지 수준도 비슷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산업화 이론 혹은 수렴 이론이잖아요. 그랬더니 에스핑 앤더슨이라는 국가가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국가 데이터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실제 분석에 사용된 나라들을 보면 18페이지 위쪽 표의 오른쪽에 있듯이 미국이나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어느 정도의 산업화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만 조사하는 거예요. 뭐 수단, 케냐, 뭐 있잖아요. 인도 이런 거 안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 수준이 비슷한 나라만 비슷하게 분석을 해봤는데 그럼 얘네들의 복지 수준의 발달도 비슷할까?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가 많이 발달한 나라들은 18페이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해갖고 가 들어간 나라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대개 복지가 발달한 나라고요. 복지 발달에 대한 주요 이념을 사회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이나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혹은 영국 같은 경우도 비슷한 연구 산업 발달이 이루어지만 얘네들은 복지 수준이 되게 낮아요. 되게 선별적인 니네들이 일단 시장에서 먹고 살아. 안 되는 애들만 국가가 선별로 공공부조할게. 요런 형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복지국가가 되게 발달을 하지 않았는데 이걸 자유주의 복지국가라고 얘기하고 이때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를 얘기합니다. 국가는 간섭하지 않겠다. 개인들의 삶에 요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처럼 유럽 대륙 국가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보수적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네들을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국가가 개입하기 전에 시장에서 계급의 차이, 계층의 차이, 직분의 차이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보수적이라고 하는 건 국가가 개입해서 이 계층의 차이를 흔들어라, 흔들지 말라, 흔들지 말라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정책을 하긴 하더라도 이 복지 정책이 계층별로 따로 가야 된다. 이게 뭐예요?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을 모든 계층이 하나의 공단에 가입하는 구조로 가지 말고 우리는 우리끼리 조합 만들어서 니네는 니네끼리 조합 만들어서 각자 유지하는 방식으로 그럼 계층 간 차이를 각자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조합주의 방식에 그러니까 다수의 사회보험 조합을 각각 운영하는 방식으로 기존 시장에서 구성된 계층을 그대로 유지하는 성격의 사회보험을 끌고 감으로써 보수적인 형태, 국가 개입을 통해 계층을 틀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를 보수적이다 혹은 조합주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페이지를 보시면 이 17페이지를 보시면 에스팽 앤더슨이 복지국가를 구분한 기준은요. 탈상품화요. 이게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사회복지에서 실천이 훨씬 더 따뜻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부하면서 본 말 중에 가장 좋은 말은 얘가 제일 따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피곤한 이유가 뭐죠? 자본주의 시장에서 노동자로 살아야만 하는 그쵸. 자본에 끌려서 살아야 돼서 피곤한데요. 자 얘는 뭐냐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이 필요하고 돈은 결국은 나의 노동을 노동시장에 팔아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산재나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나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 수 없다면 그럼 돈을 벌 수 없는데 그때는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때 복지가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게 하는 정도 이것을 탈상품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탈상품화 정도가 높다라는 것은 그 국가의 복지가 굉장히 발달을 해서 내가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어도 생존이 가능한 정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탈상품화 정도는 당연히 복지 수준이 높은 걸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주의보다는 조합주의보다는 사회민주주의가 더 복지 수준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탈상품화 수준도 이쪽으로 갈수록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계층화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복지 정책이 계층을 나누거나 혹은 계층을 유지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큰가예요. 근데 자유주의 복지 국가는 다 안 줘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아요. 일단 복지 자체가 다르는 형태로 가요. 그러니까 얘는 복지 정책이 계층을 나누는 기능을 해요. 근데 얘는요, 복지 정책이 기존의 계층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계층을 없던 계층을 나누기 때문에 계층화의 정도가 가장 높고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얘도 계층화가 높지만 얘는 기본으로 보편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기 때문에 얘는 계층보다는 통합을 강조한다 해서 계층화의 정도는 가장 낮은 요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래쪽 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에 대한 주된 역할을 국가, 시장, 가족 중에 누가 맡는가? 자, 일단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에서 네가 알아서 해. 안 되는 애들만 국가가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선적인 역할은 시장이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국가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국가가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조합주의 국가는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이 강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족주의가 되게 강해요.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가족의 일차적인 책임을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에서 조합주의는 가족주의를 강조한다. 틀리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가족주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주의 방식의 자녀 돌봄은요. 이 양육수당을 주거나 아동수당을 줘서 얘다 이 돈 받고 네가 잘 키워라 이런 방식이에요. 가족이 일차 책임을 하고 국가는 그 가족을 보조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쵸? 근데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어머님 이제는 애도 국가가 키워주겠다. 어린이집 많이 만들고 아이 돌봄이 많이 지원을 하고 다 함께 돌봄센터 동네마다 만들고 어머니 그러니까 돌봄에 대해서는 부담 갖지 말고 어머니 마음껏 일하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국가가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다시 저기 발달 이론으로 가시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복지국가 발달 이론에서 산업화 이론에서는 산업화 수준이 비슷하면 복지가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에스팽 앤더슨이 본 바에 의하면 꼭 그렇지는 않더라.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시민권 이론은 이렇게 외우세요. 마셔 18 공정사회. 이렇게 마셔 18 공정사회. 마셜 이 얘기합니다. 18세기부터 18, 19, 20세기에 공정사회예요. 공민권, 정치권, 정치권을 참정권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사회권 순서로 시민권이 발달했다. 근데 오답에서는 주로는 공정을 정공으로, 정치권, 공민권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오답을 주로 내요.
그래서 공정사회가 맞다라는 거 18세기부터.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공민권은 자유, 평등을 얘기하고 정치권은 투표 혹은 정당 활동 이런 걸 얘기하죠. 그러면 사회권의 핵심은 복지와 교육에 대한 권리예요. 그래서 20세기, 이건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 복지가 국민의 권리가 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당연한 책임으로 국민에 대한 복지를 해야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책임으로 국가가 복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시민권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시민권 이론은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복지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음모 이론은 핵심은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시험에서는 항상 이 키워드가 나오게 되거든요.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사회복지 제도가 도입이 됐다. 아까 인류 최초로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뭐 빈민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사회 양심 이론 아니에요. 이것들이 길거리에 너무 넘쳐나니까 시민들의 안정과 질서를 위협할까 봐 저것들 길거리에서 다 치워버려야 돼서 노동 능력에 따라서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길거리에서 치우는 게 목적이었죠. 사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 사회 통제 이론입니다. 비스마르크가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험을 만든 건 아니에요. 이것들이 자꾸 까불까불 하잖아요. 사회주의 사상에 쩔어가지고 그러다가 자본주의 정복한다고 난리칠까 봐 저것들 이거 먹고 니네 깨갱하지 마라고 통제할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질서와 안전을 위협할 것 같은 애들에게 너네 이거 먹고 깨갱하지 마라는 통제 의도가 있었다. 이것을 사회 통제 이론, 음모 이론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확산 이론은요. 자, 사회보험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건 독일이 맞아요. 그죠? 독일이 도입한 걸 설명하는 건 사회 통제 이론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사회보험을 도입한 나라는 주로 아시아, 아메리카 혹은 뭐 저쪽 유럽 혹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대부분 유럽의 독일 인근 국가들이 그 다음에 사회보험을 도입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죠? 인접 국가들로 이 사회보험 제도가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걸 확산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리적 위치, 인접 국가로 확산이 되는 거. 자, 그다음에 독점 자본 이론은 말 그대로 자본 계급이 중요해요. 자, 자본 계급이 자신들의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려면 뭐가 영속화돼야 되죠? 이 자본주의가 계속 영속화돼야 되는데 자본주의는 빈곤이나 저소득이나 불평등과 실업의 문제가 항상 유발이 되잖아요. 이건 뭐냐면 제 자본주의예요. 제 자본주의가 막 굴러가는데 계속 똥을 싸고 그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병폐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아무도 안 치우고 계속 자본주의가 계속 그런 식의 병폐를 싸지르고 가면 그러면 어느 순간 자본주의의 똥냄새가 진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건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싸는 똥을 혹은 방부를 누군가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빈곤에 대해, 실업에 대해, 불평등에 대해 그때 이렇게 청소해주는 애가 필요해. 이걸 누가 맡는다? 국가의 복지가 맡는다. 복지제도는 결국 자본주의가 양산하는 문제를 그때그때 조금씩 청소를 해줌으로써 우리 자본주의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환상을 사람들한테 심어주고 그 이익을 누가 얻는 거예요? 독점 자본 계급이 계속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가의 관료들이 복지 정책을 만드는 건 누구를 위해서다? 독점 자본가를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관점이 이게 독점 자본 이론 혹은 신마르크스주의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권력 자원 이론은요. 우리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손에 쥐고 있는 자원이 어느 정도인가 따라서 내 힘, 이게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자원이라는 것은 경제적 자원이 있고 정치적 자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본가 계급은요, 경제적 자원을 쥐고 있죠. 노동자들은 사실 경제적 자원으로는 잽이 안 돼요. 근데 노동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순간, 노동자들은 돈은 없는데 쪽수가 많아요. 이 쪽수가 투표권을 쥐는 순간은 엄청난 정치적 힘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파워,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면서 정치를 하는, 그러니까 행정 관료들이 복지 정책을 만들 때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조합을 통해서 연대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고 노동자 정당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의 입장을 더 정치적으로 키우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정치인들이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정치 그러니까 뭐죠? 선제보험이나 이런 걸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권력 자원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본가와 노동자들은 계속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얘네들한테 "옛다 이거 먹어라." 이게 아니라 얘네들이 정치적 파워를 키워서 얘네들로부터 "쟁취를 해낸 게 복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권력 자원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사회민주주의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시험 문제에서 핵심은 노동 계급이 나오면 무조건 노동 머시기가 나오면 혹자라도 노동이 보이는 순간 '아 권력 자원, 아 권력 자원, 쪽수.' 이거 생각하세요. 자 그다음에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익 집단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국가의 제한된 자원 주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노인은 노인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한부모 가족은 한부모 가족대로 "우리 쪽에 더 많은 예산, 우리 쪽에 더 많은 정책을 주세요."라고 그 다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소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익 집단이 경쟁을 하게 되는데 국가가 그걸 중재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만들어졌다. 그럼 이때 국가의 중재는요. 중립적인 위치일까요? 아니면 목소리 큰 놈 혹은 파워가 큰 집단을 이쪽에 더 많이 떼주는 방식으로 후자가 맞는 거죠. 그래서 예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건 왜 노인 쪽 정책이 많아지는가? 뭐죠?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인구도 많아지는 데다가 노인의 투표율도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한테는 이쪽 파워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이쪽에 더 많이 떼주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에 국가 중심 이론은요. 자, 지금까지는 산업화로 인한 요구가 생겼고 노동자들이 요구를 했고 권력 독점 자본가들이 요구를 했고 국민들의 권리가 생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요구가 생기면 국가가 그냥 다 만들어 주나?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요구가 있어도 국가가 얼만큼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국가가 어떠한가에 따라 달렸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회복지 제공자로서의 국가 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걸 국가 중심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땡 보면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비슷하더라도 각 국가의 구조에 따라서 그거에 대응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정도는 차이가 있더라. 그러면 세 번째 땡입니다. 국가별 관료 제도가 어느 정도 발전했는가? 국가의 구조나 조직에 복지를 담당하는 뭐 조직 구조라든지 이런 게 이미 있는가 없는가? 정부 기구의 속성이라든지 관료직들의 자기 이익 추구 행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자면 보건복지부라고 하는 행정부서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럼 야 우리나라의 복지가 이만큼 발전했으니 우리 이제 해산! 이라고 절대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예산을 내년에 더 따올까?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더 많이 따올 생각만 하게 되지 더 줄이려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서 내년도의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해서 정치 제도 이런 거를 더 만든다는 정책을. 그래서 복지 정책이 더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그 밑에 있는 20페이지에 그 조지 빌딩 이념은 시험에 나오긴 했는데 얘는 조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나오면 한 5년 동안 2번 나왔더라고요. 2번 정도면 우리가 제껴도 부담이 없는 정도라서 예. 나머지 인제 사회보장하고 그다음에 그 사회보험하고 공공구조까지 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3 시간 동안 그거 하기는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자료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아쉬워라. 네네. 아유 아쉬워라. 아이